안녕하세요. 참대학습법의 남은정입니다. 딸아이랑 같이 문제 해결의 길잡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후속편으로 지금 다 진행하지는 않았고 한 2차시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고력 교재가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길잡이를 선택했던 이유는 교과랑 조금 접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 딸아이는 아직 3학년 1학기 걸 다 안 끝냈더라고요. 이 문제 해결의 길잡이는 차례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수와 연산, 무슨 영역에 따라서 구분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교과 과정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섞여 있었어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는 이렇게 예습을 할 때 학기 과정 중에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큰 단락으로는 3단원, 3영역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5개 혹은 6개 이렇게 해서 총 한 15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한 챕터를 푸는데 넉넉하게 잡고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결 전략 알아보기라고 해서 예제가 다 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읽었던 내용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라고 이렇게 예제를 이렇게 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해결 전략 익히기라고 해서 한 2문제 정도 빈칸 채우기에 서술형 문제가 주어지더라고요. 어렵지 않고 그냥 스스로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문제만 이렇게 따박따박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팁을 드리자면 문장제 문제를 보면 문장이 길잖아요. 그리고 뭐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가 핵심인지 뭐가 키워드인지 못 찾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저학년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학적으로 식에서 필요로 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밑줄을 긋게 해요. 그러면 그 밑줄 긋는 걸 가지고 식 세우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그 다음 해결 전략 적용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그 연습 그대로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 혹은 중요한 단어, 중요한 숫자 이런 것들을 밑줄 긋게 한 다음에 식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해결 전략 익히기 적용하기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혹 실수하는 것 아니면 혼자서 해결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해결 전략 다지기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1031에 나오는 수준 정도까지 되는 문제들도 있었고 처음부터 책에다 풀지 않고 한번 그냥 구두로 말로 이렇게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는지 의견을 나눈 다음에 연습장이나 종이에다가 한번 그렇게 풀리고 그다음에 이 책이 끝나고 나서는 그 부분만 아이 스스로 다시 풀게 하면 이 교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느꼈던 부분은 100개의 사과가 있는데 그거를 23개씩 4명한테 나눠주면 몇 개가 남느냐라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초2를 갓 끝내고 지금 초3에 들어와서 이거를 식을 세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주의를 가지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제를 차례대로 식을 세우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히 저학년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괄호라는 거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2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에 익숙했던 아이들이라 숫자가 나오면 그걸 차례대로만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들 좀 주의 있게 봐주시고 문장제 문제는 서술형 문제를 많이 풀렸는데 애들 식 못 세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봤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풀었던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여기는 곱하기 나누니까 곱하고 나누기 나누니까 나누고 빼기 나누니까 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던 아이들인 경우가 많아요. 문제를 풀릴 때 식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가 아니라 그 상황을 아이 입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작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수학은 물론 손으로 풀고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 전까지 개념을 얘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말로 질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문제를 풀리다 보면 애들이 한 줄 읽고 2줄 읽고 문제가 좀 길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 스스로 한번 다시 읽게 하고 아니면 소리내어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는데 밑줄을 그어라 라고 하면서 확인하면서 팁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더하기를 해야 될 것인지 빼야 될 것인지 그 문제 자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예를 들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설렁설렁 봐버리면 얘는 어쩔 때는 더하고 어쩔 때는 빼고 고학년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단원별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특히 뭐 분수의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 덧셈 아니면 뺄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 틀렸다 그러면 빼기에서 맞았고, 그래서 자기는 안다 혹은 맞았다라고 해서 교재가 끝났다고 넘어가는데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이니까 그 핵심 키워드를 찾는 거, 어떤 데 주안점을 줘야 되는지, 수학이라는 것보다는 언어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단어를 캐치하고 잡아내는 그런 거를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 딸아이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솔직히 지금 예비 초상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 시작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선행이 좀 많이 나가서 있는 상태라면 다르지만 지금 현행을 하고 3학년 1학기께 뭐 책 한번 돌렸다고 해서 이 책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3학년 1학기 거를 기본 혹은 응용 정도 해서 개념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 과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위한 학습보다는 복습,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2학년권은 풀리지 않을 생각이지만 만약에 지금 한 4학년 정도 됐다면 3학년 1, 2학기를 문제 해결의 길잡이로 마무리를 하면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냥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딸아이하고 같이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학습적인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